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8월 7일 한능검 54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영상 만드느냐 조금 시간이 늦었는데 이번에는 심화편에 이어서 기본의 차에 대한 총평을 다루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번 총평의 내용은 제 주관이 어느정도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 없는데 객관적인 사례에 의해서는 일단 솔직하게 말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차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다른 영상에 비해선 직설적인 표현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기본편 응시자분들은 댓글 수라던가 아니면 조금 댓글 내용에서 이런 부분이 없긴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특정 강사님들께 비방할 수 있을 만한 내용 같은 거를 댓글에다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총평 내용을 시작하면은, 일단 54회 기본 총평에 대한 난이도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엄청 어렵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쉽다고 판단하기도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일단 기본편 수준의 문제도 유사하게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일단 일부 유형이 평소보다는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전근대사보다는 특히 근현대사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많았고, 특히 평소 기출에 비해서는 심화편처럼 사료를 바탕으로 출제된 유형의 비중성이 평소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본편은 그냥 키워드 딱 주고서 그냥 땡 하는 느낌이 좀 강한데, 특히 심화편이 조금 사료를 바탕으로 내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조금 그런 경향이라 느낄 수 있을 만한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점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기도 했고, 특히 키워드 수준도 평소 기본편에 비해서는 약간 중고급, 그러니까 기존의 중급 고급 수준의 난이도 수준에 나와가지고 약간 수험생들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의 경향은 기본편 수준 유지하되 일부 고난도 사료라던가 유형 같은 걸 배치하는 49회랑 제일 비슷하게 출제되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일단 제 예상 문제랑 그 전날에 올리는 그 저격 특강 영상 봤으면 한 35문제 가까이 풀이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특강 봤으면 이것도 한 5급에서 6급 정도는 별로 무리 없게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잘했으면 사실 4급도 쉬웠는데 제가 보기엔 5, 6급 정도 받기에는 솔직히 이번 회차가 그렇게까진 까다롭지 않았어가지고 확실하게 52회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고, 뭐 심화편에 준하는 약간 좀 어려운 문제 몇 개 있어가지고 심화편 수준은 아닌데 심화편보다 조금 쉽대, 그리고 기본편 수준은 아닌 것 같은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그리고 이전 고난도, 그러니까 50회 같은 거, 기본 50회 같은 거보다 쉽게 출제돼가지고 한 4급까지 맞는데 그렇게까지 무리 있는 회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유형의 경우를 보면은 일단은 확실하게 이번 54의 기본편은 전근대사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는 전근대사가 조금 안 와봐야 한 두세 문제 그런 차이였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두세 문제 많은 차이였는데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거의 9문제 가까이 차이가 나가지고 전근대사 솔직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근대사 관련된 문제는 이렇고 근현대사 관련된 문제는 이렇고, 특히 이번에는 통합사 관련된 것도 많았는데 일단 이 38번이랑 44번이 그 지역사 유형이어가지고 이번에다 지역사가 두 개나 나와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이 지역사를 다 적중시켰어요. 제가 아침에 댓글 올려가지고 못 보신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지역사를 막판에 댓글로 그 커뮤니티 이거 보라고 제가 참고하라고 던져놨는데 그게 딱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아마 제 지역사 유형 그 키워드 그 댓글 잘 봤으면은 안동이랑 평양이 나왔는데 다행히 제가 예측한 거에서 3개 중에 2개 딱 나와가지고 아마 제 유튜브를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은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었을 것 같고, 47번 이거 세시풍속 이 정도 내가지고 평소보다는 조금 특수 유형이라던가 통합사 같은 게 조금 많았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전근대사의 경우에는 이번엔 뭐 신라의 문화사라던가 임진왜란 같은 거, 일단 신라의 문화사 여러분들 조금 모를만 썼는데 저 키워드 저격투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뭐 임진왜란 경우도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거 빼고는 대충 쉬웠는데 근현대사의 경우에는 조금 좀 심화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몇 개 있었고, 특히 미주지역 역사, 뭐 일제감정기 시기의 법령, 박정희 정부 등 약간 조금 평소보다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기출이 몇 문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번 기출의 그런 시사점이라던가 고난도 유형 이런 식으로 정리해봤는데, 특히 제가 보기에는 왜 이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잡으셔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좀 적중 사례 보면은 일단 당연히 일단 저는 다행히 기본편이나 심화편 다 이렇게 나올 거 생각했는데 다행히 1번 문제는 깔끔하게 적중시켰고요. 그래서 항상 1번이 적중할까 안 할까 제일 긴장해요. 진짜 1번 적중 안 하면 어떡하지? 해프사 시험 문제 더럽게 못 찍나 할까봐 그 긴장되는데 다행히 1번 찝었고, 이번에 그
제가 이번에 백제 관련된 그런 문화상 같은 거 낼 것 같아가지고 좀 백제랑 관련된 키워드 적어놨는데 다행히 이것도 깔끔하게 적중했고요. 이외에는 뭐 조금 앞에 있는 것들 패스하고 뭐 여러 적중했는데 그 패스하고 일단 제가 인종식에 주목하려 했었는데 이 묘청의 난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그림만 봤어도 승려가 일으킨 반란? 그랬으면 솔직히 묘청이나 그냥 풀었으면 이 문제는 별로 안 어렵고 제가 그 키워드 저격 특강 키워드 특강이 아니라 그 전날 특강에서 제가 숙종의 업적을 이 고려시대 경제 유형과 연계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전 이게 심화편에 나올 줄 알고 예상했는데 다행히 이게 의외로 기본편에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려 숙종이 이런 식으로 연결돼가지고 고려시대 숙종은 그런 화폐랑 관련된 키워드, 경제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았다는 걸 이해했으면 쉽게 풀 수 있었고 이외에도 저 인물 유형에서도 저 문제 키워드까지 적중하지 못했는데 5,000원 솔직히 1,000원이 이황이고 5,000원이 이 선생님인 거는 엔간한 분도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 알았으면은 5,000원은 이 선생님인데 해가지고 성악지변 조금 쉽게 풀었을 것 같고 이외에도 제가 이건 원래 심화편 가르치려고 뽑아놓은 문제인데 요거는 이 모판 인쇄라던가 이 모판본이라던가 아니면 심리마다 눈금이 있다는 것도 그대로 적중해가지고 기본편 응시자도 이걸 잘 봤으면 쉽게 풀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고 이외에도 제가 문화산으로 이 경천사지 시층특답이랑 원각사지 시층특답 강조했었는데 이거마저 그대로 딱 나왔고 제가 진짜 그 시험 당일날에 혹시 몰라서 이것까지 적어놨는데 제가 다행히 안동지역에 있는 도산서원이 깔끔하게 적중했고요. 이외에도 이외 문제도 제가 항상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형도 꼭 외우라 강조했었는데 여기 나온 이 독립공시라던가 여기 연통제, 교통국도 그대로 딱 나와가지고 이 문제까지 고난도라고 할 수 있을 것까지 제가 딱 적중시켰고 이외에도 제가 이번에 심화편은 의외다 주목하라 했고 기본편은 한인회국단 주목하라 했는데 다행히 심화편에서 의외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한인회국단도 여기 딱 나와가지고 이 상하이 홍콩 봤으면 여러분들이 윤봉기 의사님을 쉽게 골랐을 것 같고 이외에도 제가 평양의 지역사도 이렇게 적중하라 했었는데 요 장수왕이 천도한 거랑 물산장려 운동도 그대로 나왔고요. 이외에도 제가 아마 제가 심화편의 경우 김영상 정부를 주목하라 했었고 그 기본편의 경우 전두환 정부 주목하라 했었는데 여기 나온 이 교국 자유화랑 야간통일 금체제도 그대로 딱 나와가지고 그 현대사도 쉽게 풀 수 있게 제시를 했고 이외에도 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주목하라 했었는데 이게 역시 그대로 딱 나왔습니다. 시민군 여기 윤상원 그리고 전남도청 여기까지 그대로 제가 강조한 유형들이 그냥 딱딱딱 나왔고 마지막으로 제가 경제 유형 관련된 키워드 강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박정희 정부 꼭 외우라 했고 약간 전두환 정부 특히 강조했었는데 이 삼적 호황까지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순서만 알았으면 1번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 있어가지고 이번에 제 예상 문제 정말 적중 많이 했으니까 다음 회차 때도 이런 식으로 잘 찝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그럼 시작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목할 총평은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기출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걸 흔히 기출 사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도 이제 슬슬 이제 문제를 내 만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로 낼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옛날에 낸 거를 비슷하게 응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흔히 이런 거 표현해. 이거를 여러분들 표현은 문제은행이라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은행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항상 키워드 은행이라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은행이라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신라하대 역사 사건이라는데 그 예시로 김원창이 난 적고적이 난 모르는데 내가 신라하대 원종과 애노의 나는 알아.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은행이라 생각하면은 그러면 어차피 나 이거 문제랑 답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문답만 해, 소위 문답. 그래가지고 이 만족이 난 뭐지? 아니면 홍경래 난 뭐지? 망이망소이 난 뭐지? 오답 안 해요. 아니면 여기 김원청이 나 이거 어렵지. 적고적 나 이거 어렵잖아. 이러면서 오답을 똑바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오답을 똑바로 해야 다른 기출에서도 이게 응용돼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 해공왕 이후에 신라 역사를 생생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데 이 해공왕이 뭐냐면 신라는 흔히 그 통일신라 상대, 중대, 하대로 나오는데 이 해공왕이 통일신라 중대 마지막 왕으로서 780년까지가 중대라 표현해요. 이거 기본편 수준 이거까지 몰라도 되는데 그냥 해공왕이 중대의 마지막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해공왕 이후로는 쭉 하대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신라의 하대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변형해서 내면은 내가 통일신라 하대는 알아. 근데 해공왕이 통일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이었어? 그거는 나 잘 몰랐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키워드 은행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항상 이런 식으로 신라하드입니다 문제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맥락에서 약간 좀 소위 변형을 하는구나,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통일시를 하다니까 이런 김원창의 난이 그대로 응용된 기출 사골형 유형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출의 그런 포인트를 잡아간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 있어요.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 이 가신정변의 경우에 1884년에 그때 급진개혁, 다른 말로 개화당이 우정총국에서 정변 일으킨 거니까 당연히 뭐 훨씬 뒤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고, 위화도의 이거 1388년에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그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회군한 거고, 연개성이 집권한 건 642년에 그 고구려 시기니까 당연히 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솔직히 소거했으면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한 거는 만약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거 만약 못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포인트 이런 식으로 짚고 들어가야 기본적 성적을 공부할 때 쭉쭉 오르기 위한 알맞은 연계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건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제 영상 쭉쭉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크로싱 기출 연계라고 표현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로싱 기출 연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유형은 조금 심화편에서 낼 만한 건데 갑자기 그 기본편에 내던가, 아니면 이거 기본편에서 좀 낼 만한 건데 심화편 내버리던가, 이게 서로 이런 식으로 뭔가 기출을 크로싱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건 기본편 좋아하는 키워드인데 갑자기 심화편에 나오거나, 이거 심화편 수준 키워드인데 왜 기본편에 나오지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유형이 서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52회 때 가령 52회 때 뭐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진화왕이 나왔어. 그 진화왕이 나왔어, 기본편에서. 기본편 진화왕이 나왔는데, 그래서 근데 갑자기 54회 때 심화편에서 또 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내가 보는 급수의 회차의 문제를, 그 직전 회차의 문제를 보는 것도 좋은데, 가끔씩은 이게 뭐 52회 때 진화가 기본편에 나오면 54회 때 그걸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그 바로 다음 회차 때 연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화 기출 때 나오는데 이거 갑자기 심화편에 나오네? 이거 진화 심화편에 나오는데 갑자기 기본편에 나오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연계법도 확인하면 좋은데, 어쨌든 본질로 들어오면은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이 심화 51에 48번의 문제를 그대로 응용한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출제자가 문제를 그럼 구성하는 방식만 다르게 하지 기본적으로 그 틀을 크게 안 바꾸거든요. 그래가지고 키워드 여기 보면은 여기 개헌군이라던가, 그 당시 그 정부의 개헌군이라던가 시민군, 그리고 이런 윤상원 열사 보고서 이게 5.18이구나, 사실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알았으면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사실 그거 앵가 잘 모를 것 같고, 이 윤상원 열사, 시민군, 개헌군 갖다 풀어가지고 뭐 5.18이니까 뭐 신군부의 비상개혁 황제 무력 진압에 저항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신군부 전두환에 대해 저항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 문제도 보면은 여기 전남도청, 개헌군, 그리고 시민군, 그리고 윤상원 이런 거 보고서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보고 5.18이라는 건데, 그래서 뭐 이건 문제는 솔직히 당연히 기본편이니까 훨씬 쉬운데, 여러분들 기출을 다시 뭔가 문제은행 이렇게 낸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 응용하는 게 어떤 스타일인지 이렇게 좀 잡아가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흐름을 먼저 잡고 들어가셔야 다음 기출 때 더 좋은 점수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자, 두 번째로는 까다로운 유형, 소거법을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인데, 일단 제가 그나마 기본편 수준에서 조금 까탈스럽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예시, 그러니까 이거 저 2샘플이에요. 2샘플. 그러니까 다른 문제 더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문제가 조금 이 소거법을 활용하기에 좋은 예시라고 판단해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일단 자 보면은, 일단 징비록. 이 징비록의 경우에는 제가 이거 좀 기출 푸신 분들 알겠지만 유성룡이 저술한 이 전쟁과 관련된 일종의 야사, 소설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다고도 수십일 만에 삼도, 한성, 개성, 평야, 특히 이 산성을 잃고서 임금께서 수도를 떠나 피라했다는데, 여기서 말한 이 임금은 선조예요. 이 선조가 전쟁 당시에 그 왜군에게 밀려가지고 그 당시에 의주로 피란했거든요. 그래서 의주로 피란한 거 다룬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조가 의주로 피란한 건 이 유성룡 관련된 임진왜란, 그러니까 징비록과 관련된 임진왜란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징비록까지는 그래도 솔직히 지금까지 기출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임진왜란인 거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근데 정답 선지가 좀 까다로웠어요. 보면은 이종무가 스시마수 섬을 통보한 건 세종시기예요. 자, 두 번째, 정문부가 의병부와 왜군 격퇴했다. 에? 저기 깜짝 놀랐어. 이거 보자마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정문부가 의병부와 왜군 격퇴했다는 건 제가 키워드 저격 특강, 그러니까 전날에 그 특강에서 말 헷갈리는데 키워드 특강이 전날 특강입니다. 아무튼 전날 특강에서 제가 고난도 키워드로 그 당시에 그 금산전투, 그 조헌 영규의 그 금산전투랑 이 정문부의 그 북관대첩을 제가 고난도 키워드로 나올 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접종했는데 이건 저는 심화편에 나올 줄 알고 당연히 이걸 그냥 간단히 걸쳤는데 왜 이거 기본편에 나왔나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고 해서 이게 뭐야 지도에서 좀 그리면은 여기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에서 했던 게 이 정문부의 그 북한 대첩이거든요. 좀 위에 지역, 좀 위에 지역, 그러니까 함경도 쪽이었나 아무튼 그쪽인데. 그럼 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모르겠다면 봐봐요. 배종선이 삼별초를 이겼고 몽골과 싸운 거는 이건 고려시대 때 그건 대몽항쟁의 사례이기 때문에 틀렸고, 최영이 군대 뒤에서 홍건적을 물리친 거는 말 그대로 홍건적이니까 이것도 고려시대예요. 그래서 일단 삼별초랑 이 홍건적은 고려시대 키워드 틀렸고, 이종무가 스시마서 통보한 거 세종시기라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북한 대첩을 몰랐다면은 2번을 풀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어법을 안 했으면 이 문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기본편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속어법을 할 만한 문제가 많이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까탈스러운 문제를 만나면 속어법을 쓰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석도하지 않은 것도 나왔는데, 제가 이 문제 계기로 조금 그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 유학을 조금 더 보강할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 기몽도의 풍속화예요. 근데 이 기몽도의 풍속화는 흔히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풍속화가 그려진 건 뭐 해원 신용보 아니면 그 진경산수화 같은 게 그려진 뭐 겸재정선의 뭐 금강전도 인왕대석도 이런 거 다 조선 후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거 몰랐더라도 제가 이런 문제에서 20번대에서 이런 거 내면 대부분 다 조선 후기일 확률이 90% 이상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한글 소설 같은 거 대표적으로 홍길동전 같은 게 있어요. 이 샘플. 그리고 청화백자, 제가 고려시대는 상강청자, 그 조선 초기는 분청사기, 중기 백자, 그리고 청화백자는 제가 후기에 유행한 대표적인 토기라 해가지고 이것도 맞고, 판소리 공연한 소리꾼이라는데 이것도 맞아요. 당시 그 민간인들이 즐긴 일종의 그런 문화활동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오답했으면 솔직히 이것들은 다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것까지 소거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 초조대장경이란 거는 고려시대 때 그런 거란에 대한 그런 방어를 위해 가지고 고려 현종식에 맞는 거거든요. 솔직히 뭐 기본편 수준에서는 고려 현종까지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몰랐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소거할 수 있으면 시계 보니까 대충 그 키워드가 조선 후기인 것 같아. 그럼 조선 근데 초조대장경은 모르겠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해서도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편이 솔직히 요즘에는 옛날보다 이따다를 그런 유형들 때문에 속어법을 좀 기르지 않으면 문제 풀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 자, 세 번째로 다룰 팁은 심화편 수준의 어려운 개념, 왜 기본편 출제되는가 이건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가, 기본편은 솔직히 말하면 초급이랑 그 기존의 중급을 합쳐가지고 만든 유형인데, 최근에 이 한능검에서 중급 수준의 문제를 내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심화편 수준에서만 무조건 언급되는 그런 개념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것들을 조금 여기 넣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최소한 많으면 한 3문제, 최소 3문제, 5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오잉? 하는 개념들이 몇 개 있을 건데, 그거 다 심화편에서 나올 만한 개념들이 튀어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 이번에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낄 만한 문제들 몇 개 가져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해프사님 그럼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항상 그 키워드 특강을 가잖아요. 그 조금만 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 심화편 수준의 개념이다, 이게 기본편 수준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건 심화편 수준이에요. 사실 이건 기본편 수준이에요. 이거를 제가 딱 잘라서 정의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기본편 잘 나와요. 사실 심화편 잘 나와요. 이거를 제가 솔직히 말해서 100% 딱 잘라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못해요. 왜냐하면 출제자도 문제를 새롭게 내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수준의 개념을 몇 개 정도는 응용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냥 공부를, 제 특강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기본편도 심화편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가볍게라도 그냥 섭취를, 그냥 음미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안 가리고 하는 게 낫긴 한데, 너무 어렵다 싶은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보고 일단은 제가 조금 강조하는 것들만 위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독립운동 유형은 기본편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최근에 출제율이 좀 높아졌어요. 좀 국외 독립운동 유형 지금 잘 안 냈었는데 최근 와서 조금 출제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대조선 국민군단인데, 이 대조선 국민군단은 이런 박용만을 주도로 만든 그런 하와이 지역쯤에 있는 일종의 그런 군사 조직이에요. 그래서 하와이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 조직이고, 이 한인 비행학교는 다른 말로 윌로우스 비행학교란 거죠. 윌로우스 비행학교. 그래가지고 약간 이 윌로우스 비행학교는 여기 노백님 같은 그 총재 그런 인물들이 좀 주도해가지고 이 윌로우스 비행학교는 그니까
원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좀 연관되는 그런 조금 한인들 주도로 이렇게 그 비행 합격 같은 거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그다음 풀었어도 솔직히 이거 갖다 풀었지 이거 갖다 풀 리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유형인데 솔직히 이거 기본편이 아니라 심화편 응시자도 정말 어려워서 버리려고 하는 유형 중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웠었는데 아무튼간에 이건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미주 출연했어야 되는데 일단 1번 서전서숙이 세워진 거는 이건 북간도고요. 자, 권업회가 조직된 건 연해주, 그리고 신흥 강수도가 설립된 건 서간도여가지고 사실 이 문제 속으라면 풀릴 수는 있는데 아마 이 대한이 국민이라고 약간 좀 그 미주 지역에 만든 그 한인들 관련된 그 단체 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까지 출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런 식으로 기본편도 앞으로 이제 조금 이제 심화편 수준의 내용도 있고 조금 이월돼가지고 출제될 수 있다. 이걸 조금 여러분들 감안하실 필요 있고, 자, 두 번째, 이 문제는 제가 그나마 이걸 적중시켜가지고 맞췄지 이거랑 이거 봤으면 여러분들 문제를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기본편에 대한 그런 배려예요. 그러니까 기본편 수준이니까 그래도 이런 거 만약에 이거 심화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기본편에 좀 배려를 해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문제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태산유라는 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김선평, 이거 일단 몰라도 돼요. 그냥 들으세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기본편은 심화편도 몰라도 돼요. 김성평, 뭐 권행, 장정필이라 해가지고 이 지역과 관련된 그런 고창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 태사묘의 김성평, 뭐 권행, 장정필 이런 인물들을 모신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고창 전투랑 관련된 지역이다 이거 아는 게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공산 전투는 대구 팔공산 쪽이고 고창 전투는 이 지역 관련된 건데 그거랑 관련된 거 뽑고 그래서 임청각, 이 임청각은 그나마 이상용 생가는 아마 그 다른 선생님 그 전야제에서 다룬 적 있어가지고 이건 좀 아실 것 같았는데 이거 몰라도 이 도산서원은 지금까지 기초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유형 풀려면 이런 거 나오면 뭐 터진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기출에서 낸 거를 일단 응용해. 그래서 일단 이 임청각도 그렇고 이 도산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기출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 태산호처럼 그렇게 어려운 거 말고 최대한 이렇게 익숙한 키워드 이런 것부터 여러분들 주목하면은 이게 안동 지역이구나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개념 앞으로 조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긴장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의 경우에도 여기 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라 가지고 당시에 그런 민청학년이라 해가지고 약간 좀 대학생 그런 단체? 그러니까 좀 운동한 단체 그런 단체도 있었는데 이 민청학년이라는 그 사건이 이 단체를 인물들에 대한 그 처벌을 내리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이 대학생들이 이런 인민혁명당이라는 그런 뭔가 일종의 지하 조직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그런 혐의를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사법적으로 당시에 그 조금 진보적인 운동 같은 거 아니면 당시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같은 거 아예 처단해버리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이런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라 가지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를 접목시키려는 사람도 있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 재판한 지 26시간이었나? 아마 제가 시간까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시간 만에 그 당시에 이 관련된 인물들을 이거 하나에다가 사형 선고를 시켜버린 사법 암흑의 날이라고 평가받는 게 이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키워드는 솔직히 말하면 심화표 수준 키워드예요. 이거 옛날 심화표 동달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키워드인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 인물도 몰라요. 이 사건 진짜 어려워요. 이거 M가에서 알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유신헌법은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유신헌법은 기본편이던가 심화편이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 흔들리지 말고 최대한 기본기에 중심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유신헌법 보고서 이게 박정희 정부식이구나 해가지고 박정희 관련된 이 당시에 이런 좀 일상에 대한 단속 관련된 이 키워드 정답이었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이거는 광복 직후니까 틀렸고, 이거 미군정이어서 하기 좀 애매해서 3번 서울올림픽 대회 개막식 관람하는 건 이건 노태우 정부식이니까 틀렸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건 이승만 정부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고득점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 조금 몇 개씩을 출제될 수 있다는 거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기본편 앞으로는 개념 수준이 기존 중급 수준으로 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개념 공부를 꼼꼼히 하셔야 4급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때부터 저도 조금 더 개념 꼼꼼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심화편 그 형 오빠들 가르치는 거 볼 때 조금 더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조금 꼼꼼히 하시면 기본편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평 내용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충분히 더 어렵게 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2번 떨어지신 분들은 마음가짐 똑바로 하시고 55에 저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최대한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 더 각오하시고 55회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